잘 안 나오니까 괜찮아. 하나도 안 보이네요. 유형 17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유형 17은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연속의 활용 뭐 이런 거네. 유형 17은 함수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함수를 새로 만들어야 돼서 324번 같은 문제 뜰 텐데 뜨면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한번 봅시다.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 이거와 만나는 점의 개수, 이거 너무 늦었었는데. 요 함수와 만나는 점의 개수, 이거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 그걸 이제 ft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를 잘 읽어서 새로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내고 그다음 y는 t와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죠. 그래서 이걸 그려볼 줄 알아야 되려면 천상 이 함수를 조금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해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이 함수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되죠. 얘가 이제 y는 t라고 했으니까 y 값이 얼마인 직선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거와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면 t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ft. t를 이제 한쪽에서 극단적인 경우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쪽이 좀 편하면 이쪽이 좀 편하면 이쪽. 선생님은 이제 마이너스부터 보통 많이 하는데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오면 계속 몇 개냐면 만나는 점이 없죠? 그러니까 0개예요. 그래서 0개로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 그러다가 t가 0이 되는 순간 이게 경계인데 그렇죠. 두 개. 이렇게 딱 찍히는 거죠. 그죠? 0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제 이거 보면 알겠지만 순간순간이 정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4개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커지면 4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y값이 y값 알아야죠.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올라가면 1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1에 갈 때 1이라는 값을 딱 가면 몇 개? 3개. 3개니까 여기가 점이 딱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올라가면 몇 개? 2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그래서 ft라는 함수를 그리는 연습을 선생님이 좀 해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를 연습해놓으면 되게 좋죠. 자, 따라서 이제 이 함수는 f에 관한 함수의 질문이니까 이건 안 보고 이쪽 걸 보면서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로 가는 그거 1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봤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3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참 1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1보다 작은 값에서 가는 값은 4 이렇게 해서 이것도 참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 불연속점의 개수는 0하고 1, 2개 이렇게 풀 수 있죠. 이게 이제 324번 문제의 심이죠. 좀 더 가볼까요?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만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다시 풀어봐야 돼.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직접 막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아서 이제 풀이를 해주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주는 쪽으로 좀 수업을 해보고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잘 해보서 맞춰보세요. 자, 이 문제는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나? 조건제시법의 집합 문제예요. 집합의 조건제시법이 제일 중요하고, 집합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조건제시법 읽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 관계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의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가면 부분집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집합의 관계로 문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돼요. 누가 물어봤을 때 부분집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부분집합 관계가 나오면 그 내용 정도를 딱 포함시켜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조건제시법이죠. 조건제시법은 이 발을 기점으로 뒤에가 조건이 나오고 앞에가 원소의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읽어보면 어떤 2차 방정식이 0인 방정식, 0이 되게 하는 해, 그렇죠? 그 중에서 실수니까 실근을 가져온다, 원소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은 개수가 많아봐야 2개라서 얘는 원소가 나오면 뭐 나와봐야 2개이거나 중근이 되면 이렇게 되거나, 실근이 없으면 이제 응집합이 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얘는 2개가 될 거고 얘는 하나가 될 거고 얘는 0이 되는 어떤 FA 값을 가질 거예요. A에 따라서. 그쵸? 그럼 실근에 대해서 질문한 거니까 2차 함수에서 실근에 대한 질문은 판별식이죠.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도 괜찮지만 판별식이 제일 좋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보고, 인수분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판별식을 써야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 판별식이 0이면 하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판별식이니까 일단 판별식을 구해봐야겠네요. 이 문제는. 그래서 판별식을 구하고 짝수공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짝수공식으로 하죠. 날리고 B제곱 A-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하면 A-. 요거 A-, A-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끄집어내면 여기 빼기 1 이렇게 남죠? 여기는 A-2 남고 여기는 빼기 1 남고, 그치? 그래서 A-2 A-3이죠 2차 함수의 부등식이죠. 여기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네요. 그럼 A 함수를 그냥 바로 FA로 그려봅시다. 조금 잘못했네. 그냥 하죠. 자, 여기 이제 0이 되게 하는 값이 2하고 3이니까 여기 2 찍고 여기 3 찍읍시다. 그쵸? 요게 0보다 작다는 2하고 3 사이에 있다지?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근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2하고 3이 되면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면 근이 몇 개야? 1개. 그러니까 1개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네요. 그쵸?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근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 이제 FA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이거 그릴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문제와 이해되면 모든 A 값의 합은 바로 경계점에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하고 3이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만 풀면, 그죠? 근데 가능하면 그래프를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면 다른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이걸 그려야지만 문제가 좀 풀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좀 자꾸 볼 줄 알아야 안 그려도 돼요. 이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안 그리는 거랑 그려본 적이 없어서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안 그린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좀 공부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해보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근데 네. 하얀 점이랑 까만 점은 어떻게 바꿔요? 하얀 점은 1대잖아, 는 1대. 그러니까 이 1대는 하나잖아, 그지? 근데 얘는 2보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A-2하고 A-3이 0보다 작은 범위는 A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죠?
그래서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3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사실 안 들어가는 건데 선생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이 다음 수는 어떤 건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빼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2를 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2를 빼자. 여기도 3을 빼자. 그러니까 하얗게 되는 거죠. 저 부분 이건 불연속이 그렇죠. 여기는 불연속입니다. 2에서 3. 왜냐? 크기는 여기 우극하는 2로 가고 있고 좌극하는 3으로 가고 있고 함수값도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고 극한값과 함수값도 같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으로 완벽해.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사실 불연속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함수들은 우리 눈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수학에서는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수식으로 판단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빠지는지 알겠지? 요것도 풀어볼까요? 뭐 하나까지 하나만 더 풀어줄게. 약간 고등학교 2학년스럽게.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절대값을 씌워서 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gx가 이렇게 있을 때 x만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양수 부분은 그대로 살아남고 음수 부분은 이게 카피가 돼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딱 이용해서 요거를 그려내죠. 근데 x 제곱에는 절대값이 없지 않아요? 절대값 x는 제곱하면 x 제곱이랑 똑같아. 원래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여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다 제곱하면 항상 양수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거랑 같으니까 이걸로 그냥 바꿔버린다. 그러면 마치 모든 x의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로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양수 부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놓는 거예요.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카피해서 그리면 되죠.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을 다 띄어내려고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 1, 3 안 되나? 안 된다고 없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죠? 맞죠? 0일 때 값이 얼마야? 0일 때 3이에요. 3. 0일 때 0 집어넣으면 3 되잖아, 그지? 0일 때 3이에요. 그럼 요거 그래프로 그리면 1일 때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좀 짧게 갑시다. 그 다음에 0일 때는 3에 찍히고, 그쵸? 그래서 이쪽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양수 쪽만 그리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카피해서 이쪽으로 똑같이 그냥 복사하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요거는 fx가 이함수니까 fx가 t라 그랬으니까 t는 x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수값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y는 t와의 교점이야.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t에 대한 함수를 그릴 거라 그랬잖아, 그지? 맞죠? 그럼 이제 t를 어디? 뭐 이쪽 무한대쯤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잡아. 몇 개 만나? 0개. 그러니까 0이잖아. 쭉 와요. 그럼 어디쯤에서 만나기 시작할까? t가 2일 때 만나죠. 그러니까 2를 딱 찍어주고 2일 때 몇 개 만나요? 2개죠. 그러니까 2일 때 여기 2라고 한번 해봅시다.
두 개가 함수 값이잖아, 그지? 딱 2일 때 두 개잖아, 그지? 그러면 2일 때 두 개, 두 개. 줄 때까지 0으로 계속 오는 거야. 구분이 안 돼. 쭉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 2일 때 두 개가 돼. 됐죠? 요거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몇 개? 조금만, 4개죠, 4개. 그래서 4개가 돼요. 여기가 4고. 이렇게 돼. 어디까지 4개야? 하다가 3까지. 3일 때 몇 개야? 3일 때 3개야. 3개죠? 그러니까 3일 때 3개를 딱 찍어주고 3까지 4개를 쭉 가는 거죠. 3은 빠지는 거. 3일 때만 3개고 3보다 올라가면 2개. 2개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2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프를 그리니까 문제가 완전히 이해가 되죠?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서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풀면 3으로 가는 우극한값 구하세요. 2로 가는 우극한값 구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거하고 어떤 함수하고 곱한 것도 구할 수 있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나아가면 되죠. 오케이. 지울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들 봅시다. 힘들어? 아니야. 재미없어? 아니야. 재밌지는 않지. 고마워요. 열심히 들어줘서. 자, 328번으로 갑시다. 유형 7번 이렇게 한번 해봐. 유형 17번. 이것도 그냥 거기네. 같은 게 틀리네요. 풀어봅시다. 원과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오늘 수업이 아니라 다음 수업이군요. 다음 수업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다시 한번 적어놓고 갑시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얘기할게요. 세 가지는 꼭 외우라 그랬어요, 그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이거 외우셔야 돼요. y 빼기 b 기울기 m에 x 빼기 여기 a값 a 이렇게 쓰시면 되죠. 두 번째가 이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가 m하고 m'이면 두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요 성질하고 세 번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p, q라는 점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a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 제곱 더하기 루트 세시면 돼요. 분의 절대값에 요 x값은 x에다 대입하면 되죠. ap 더하기 y값은 y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식. 요 세 가지는 좀 외워두세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1,0을 중심으로 하고 y는 k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fk에 대해서 만나는 k에 대해서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리는 건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경계가 어디냐면 여기 한 점인데요. 그럼 이제 K를 뭐 마이너스에서 오다 보다 이렇게 오면 몇 점 만나? 안 만나죠. 그래서 안 만나요. 그러다가 여기 탁 되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죠. 거기가 한 점이고 거기서 싹 올라오면 두 점. 그러다 다시 한 점 하고 안 만나지. 요 점과 요 점의 K 값만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찾는 거라서 요 사이 K의 두 개 값의 사이가 0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은 1,0이니까 직선 y는 x 더하기 k니까 x 빼기 y 더하기 k와 점 1,0와의 거리가 이 거리가 경계가 누구냐면 항상 우리는 사실 경계를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2개와 0개 사이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접할 때가. 그러니까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머지가 싹 풀려나가는 거죠. 그쵸? 그렇게 풀려나가요. 그래서 이 거리가 사실은 이제 반지름 1이 되는 점을 한번 찾으시고 그럼 여기 앞에 개수 1 더하기 y 앞에 개수 제곱하면 1. 요거 1 집어넣으면 1 되고요.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더하기 k 이렇게 돼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1 더하기 k는 절대값 1 더하기 k는 루트 2를 풀면 되고 여기 절대값을 없애면 절대값 x가 a입니다. 없애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k는 하나는 이렇게 넘기면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는 조금 신경 써봐야죠. 루트 2가 1보다는 크지? 1보다는 크잖아. 1.4 어쩌고저쩌고 된다면 그지? 루트 2는 루트 1보다 크니까 1보다 커요. 그래서 요건 양수고 요건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쓰고 조금 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을 딱 쓰면 k가 이 값일 때 fk죠. k가 이 값일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점에서 여기 하나에서 요거 사이에 있을 때 몇 개에서 만난다고? 요거 사이에 있을 때는 2개. 그러니까 2개 이렇게 쭉 그리셔야죠. 이 바깥쪽은 0개. 이렇게 하면 드디어 fk라는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이 함수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1이죠? 1 맞네요. 참 이렇게 푸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인데 어쨌든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이도 하나는 알아두세요. 요건 기울기가 얼마야? 1이죠? 1이면 45도예요. 45도의 기울기를 갖는 건 1대 1대 루트 2에 갖는 아주 예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요게 45도야. 요게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사실은 반대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접선을 하나 딱 그리면 여기가 수직이야. 중심하고 접하는 데는 항상 수직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여기가 1이래. 그럼 여기가 1이래. 여기. 왜냐면 여기랑 기울기가 같거든. 그치? 그럼 여기가 루트 2가 돼. 1대 1대 루트 2. 어? 기울기가 45도니까.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45도 기울기는 항상 수직으로 만들면 직각삼각형이 나와. 직각삼각형이 나와. 그래서 여기가 루트 2가 나와요. 왜냐면 반지름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이면 루트 2죠. 그죠? 그리고 이걸 잘라내면 여기도 사실은 여기랑 같아요. 여기랑 같아요. 같겠죠? 근데 여기가 루트 2 빼기 1이잖아요. 여기가 루트 2. 그러니까 여기가 요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2 빼기 1이지. 여기가 루트 2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루트 2 빼기 1이에요.
여기서 k 값이 루트 2 빼기 1. 루트 2 빼기 1 나오죠. 사실 이렇게 푸는 거 좀 좋아하긴 하는데 풀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저 이게 좋아요. 이걸로 하세요. 알겠죠? 여기서도 사실 똑같이 그려져요. 이렇게 해서 접선 딱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 이렇게 삼각형의 길이가 계속 나와요.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하면 여기 길이가 탁 나와요. 여기가 1이라서 1이라서 여기가 루트 2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가 1이니까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가 1 더하기 루트 2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딱 해서 여기가 딱 k 값이 나올 수 있어. 갑자기 넘어갔어? 다시? 어디? 아 어려워요? 잠깐 빼.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도형 중학교 도형인데 이거 조금만 이용하면 좀 간단해요. 어쨌든 간에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단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하게 되면 더 해줄게요. 중학교 때 닮은비 많이 알면 도형 문제 푸는 게 되게 좋아요. 닮은비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네, 그러세요. 328번, 329번. 점점 좀 어려워지는데 요거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중심 먼저 찾으면 되죠. 중심 먼저 찾으면 되니까 0,3이고 반지름이 루트 5죠? 루트 5죠? 요거는 요 직선이니까 x-2y 더하기 t가 0인 어떤 직선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일 때가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사이에 있을 때가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점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아예 이제 저번 앞에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걸 이해한다고 치고 그래프 없이 한번 그려보면 거리는 루트 5로 잡아주고 요거 앞에 제곱 요거 앞에 제곱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죠. 1 더하기 3 1 더하기 3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래서 그죠? 맞아요? x에다가 0값 집어넣고 y에다가 3값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6 더하기 t 이렇게 돼요. 됐어? 여기까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루트 5니까 이쪽에 곱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6 더하기 t는 5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두 가지 값이 가능하지. 5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5도 가능하겠지. 그지? 절대값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려면 t는 1이면 돼. 5가 되려면 11이면 되죠? 11이면 되죠.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봐. 이렇게 해서 1일 때 몇 개가 나오냐면 접하는 걸 내가 그린 거니까 하나가 나올 거예요. 11일 때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보다 이제 작으면 안 만나겠지? 안 만나요. 요거보다 커도 안 만나겠죠? 그래서 안 만나고 그 사이에 있으면 몇 개가 돼요? 요 사이에 있으면 원하고 만나는 결점이 두 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드디어 ft라는 함수를 결정했어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t. 아, 연속이네? 그쵸? 2차 함수니까. 그런데 너랑 곱했더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1하고 11이 문제인데 1하고 11에서 ft는 불연속, gt는 연속이죠? 맞죠? GT 이거 불연속이잖아. 근데 G는 당연히 연속이겠지. 맞아요? 얘는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고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연속의 값이 얼마라 그랬어? 0.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서 0을 지나는 2차 함수가 그려져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GT가 되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근이 2하고 11을 갖는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함수값 나오겠지? G2의 값을 구하래. F2의 값을 2일 때 값 얼마야? 함수값 F 2 맞네. 그쵸? 2일 때 2죠? 그 다음에 G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값 나오겠지? 2를 더하세요. 이렇게 푸는 거죠. 조금 어렵긴 해도 할만하지? 자, 329번까지 했고요. 쭉 넘어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340번. 괜찮아? 두 함수 fg가 모두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반드시 연속인 것을 고르세요. 연속 함수는 더해도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 그랬지. 곱해도 연속. 절대값 씌워도 연속. 그죠? 나눌 때 0이 되는 건 좀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나눌 때 0이 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합성함수에도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연속인 거야. 연속이야. 얘랑 얘랑이 문제가 돼. 있지? gx가 만약에 0이라면 뭐 특별한 얘기가 없잖아. 그치? 요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합성함수 때문에. 합성함수를 원래 정의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fx가 나오는 값이 y값이 g에 들어가는 x값이 되어야 돼 라는 뜻이 좀 포함되어야 돼.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은 합성함수를 정의하는 언어예요. 조금 이해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g, f, x의 정의라고 그냥 조금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정의는 아니지만 정의라고 합시다. 그냥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 단은 합성함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기억, 리을이 동시에 나오는 게 답이 없는데? 잠깐만. 기억이 답이면 리을이 답이 안 나오네. 여기 보기가 똑같아요? 선생님이랑? 그래요. 그럼 저 합성함수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거나 보네. 잠깐만요. 요거는 일단 조금 남겨놓읍시다. 어쨌든 간에 니은은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쵸? 디귿은 fx가 0이 되는 값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절대값을 씌우면 0이 되겠죠. 그죠? 근데 플러스 1을 했으니까 항상 0보다 어때? 크죠? 그래서 얘도 이제 0보다 항상 커지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은 가능해요. 사실
저 리을이 선생님이 합성함수가 문제가 되는 걸 그냥 넘겼는데 여기서 그 문제를 낸 것 같긴 하네요. 이건 선생님 좀 찾아봐야겠네요. 잠깐만. 그럼 뭐가 문제일까? 기억도 되는데. 잠깐만. 선생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좀 고민해봐야겠어. 자, 선생님한테 좀 시간을 줄게요. 여러분 한 10분만 쉽시다. 괜찮죠? 10분만 쉬고 합시다.